그렇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크라운드 인수입니다. 여기 있어야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월드너스 화이팅입니다. 오늘 또 광복절이죠? 나랑하고 좀 어지러운데 모쪼록 좀 빨리 해결돼서 좋은 상황이 나오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제 주제가 여러분 아시죠? 이거 뒤로 좀 갔으면 좋겠다. 처음, 네. 다시 생각하는 리더십. 제가 설계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그 소비자와 사업자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미팅을요, 소비자들은 잘 안 해줘요. 그래서 당신 사업자입니까? 소비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다들 사업자라고 얘기합니다만, 제가 사업자들을 가려내는 미팅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월드위너스에 여러분들이 지금 오셨는데, 골드 이상의 리더들이 오셨는데, 여러분들은 골드 이상 리더자입니까? 아니면 그냥 사업자입니까? 얘기 좀 해보세요. 리더입니까? 네, 그럼 오늘 제가 짧은 시간 동안 강의를 할 건데, 오늘 제 강의를 잘 들으시면 정말 여러분들 정말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15분 정도 강의를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고민은 150시간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질문을 던집니다. 왜 리더십입니까? 우리는 왜 리더십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됩니까? 많은 리더십들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팀플레이를 기반으로 하는 리더십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스킬 사업은 더더욱 그렇죠. 우리가 행정적으로는 혼자 들어와서 사업하는 것처럼 보이나 결국 팀이 시너지를 내는 그런 결과가 훨씬 더 개인이 내는 에너지보다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좋은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에너지, 그 팀플레이는 결국 누가 이끄는 것이냐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결국 리더자가 이끕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는 그 리더의 철학과 그 색깔과 그 가치관은 또 어떤 것인지 제가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됐어요. 그래서 21세기는 각광받는 리더십이 섬기는 리더십이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이 섬기는 리더십, 섬긴다. 그러면 좀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섬기는 단어를 던졌을 때 여러분들 어떤 표현이 생각나시나요? 리더십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리더십, 저런 리더십인데 섬기는 리더십.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리더십의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단순 테크닉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인생의 목적과 삶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갖고 있는 그것이 과연 무엇이냐? 섬기는 리더십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개인의 성장을 넘어서 너 지금 여기 우리 모두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렇다면 섬기는 리더십으로 간다면 정말 가장 파워풀한 힘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고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제가 좀 더 섬기는 리더십에 대해서 키워드를 찾다가 책을 읽었어요. 근데 책 중에서 부제가 하나 있었어요. 피라미드를 뒤진다 이런 얘기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상 좀 이상해서 역발상이라는 어떤 단어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하이 퍼포먼스 팀, 그러니까 최상의 팀이라는 거죠. 저는 이걸 만들어 본 적도 있고 이 팀을 또 실패해 본 적도 있습니다. 하이 퍼포먼스 팀, 이게 뭐냐면 리더가 동기부여를 잘 해서 처음에 아주 강한 팀을 만들어낼 때 하이 퍼포먼스 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리더십의 가장 첫 번째 이론은 동기부여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리더는요, 책임이 필요해요. 어떤 책임? 팀의 열정을 불어넣을 수 있는 책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만약 내가 열정을 불어넣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내 파트너에게 동기부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책임 느끼셔야 됩니다. 골드 이상 리더들은 내 팀에 열정을 불어넣을 수 있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을 통해서 그들이 좀 더 열심히 뛰어서 영화 300처럼 하이 퍼포먼스 팀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리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격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뢰와 존중이 필요하죠. 스폰서는 내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저한테 스폰서님이 있으시죠. 근데 제가 지난 5년 동안 제 스폰서님을 만나봤을 때 제 스폰서님은 항상 품격과 엄격한 기준, 자신한테 들이대고요. 그리고 태도와 자세를 단 한 번도 틀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스폰서를 선택할 수는 없었으나 그것은 운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런 운을 타고난 월드위너스 자체가. 안 그렇습니까? 네. 한 박수 주세요. 그래서
기준 강화, 이제 섬기는 리더는 기준 강화가 중요한데 일단 자기 자신한테 기준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사람들은 실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실수하고 여러분도 실수하고 물론 우리 스폰서님 실수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걸 인정하고 자기 자신한테 기준을 강화시키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따를 수 있고 그 모델이 될 수 있게끔. 그리고 선택적 섬김이 뭐냐면 차출해야 된다는 거죠. 인터뷰하고 차출해야 돼요. 내 파트너 중에서 나와 똑같은 의지를 갖고 있고 열정을 갖고 있고 모멘텀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인터뷰하고 차출해야 됩니다. 영화 300처럼. 그것이 우리 사업에서 우리가 일컫는 팀 빌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팀 빌딩을 잘하는 리더, 선택적 섬김을 잘하는 리더. 그것이 바로 모멘텀을 갖고 올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죠. 자, 성취 기준의 지속적 강화. 이것은 약속에 의한 어떤 리더십이겠죠. 여러분 파트너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뛸 수 있게끔 약속을 서로 하는 그런 리더십일 수 있고, 최선의 섬김은 다른 사람의 밑에서 그가 위로 올라와서 돕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섬기는 리더는, 가장 중요한 섬기는 리더는 내 파트너의 성장을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가 정말 성장하고 다른 사람 밑에서 있는 게 아니라 우뚝 올라설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섬기는 리더고 정말 파워풀한 리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길을 닦아내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지난 5년 동안 해왔던 것들, 그리고 우리 스폰서님이 지난 10몇 년 동안, 20년 동안 해왔던 것들, 그런 것들, 교육 조직을 세우는 것이죠. 내가 잘한 것들, 내가 성과를 냈던 것들. 결국 우리 사업은 교육 사업이죠. 그래서 교육 조직을 세우고, 그리고 언행일치. 내가 한 건 다 잘한 거고 남이 한 건 다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는 언행일치 해야 됩니다. 자기 비판 잘해야 되고, 실수를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장애물 제거. 내 파트너 눈앞에 자기가 혼자 치울 수 없는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장애물 제거해 줄 수 있는 리더이기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초기 사업 속도의 강조의 필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인생을 바꿔놓을 최선에 이른 그 사람을 변화의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사업을 시작했을 때 수동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업 참여 잘 안 하죠. 그리고 세미나도 참여 잘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세미나 오라고 하면 와요, 안 와요? 근데 어떤 리더들은 파트너를 어떻게 얘기해요? 세미나 오라고 하면 안 오는데, 파트너가 안 오는데 파트너를 대변하고 있어요. 그것은 결국 본인이 세미나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제 파트너들도 저한테 전화합니다. 스폰서님, 내 파트너가 세미나 안 온대요. 왜 안 오는데요? 계속 얘기하다 보니 그 파트너가 왜 세미나 안 오는지 제가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세미나 파트너가 많이 안 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국 파트너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섬기는 리더라면 그들이 세미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능동적인 자세로 참여할 수 있도록 내가 돕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고 공동체를 경험하게 해주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을 계속 선순환시키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장점, 활용이 중요하겠죠. 사람은 기질적으로 태어났을 때 자기 성격을 갖고 태어났는데 잘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근데 그 안 변하는 성격을 왜 자꾸 바꿔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단점을 왜 자꾸 보완해 주려고 하고 왜 자꾸 노력을 하냐는 거죠. 그런 건 그냥 포기하세요. 안 변해요.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절대 안 변합니다. 제가 경험해봤어요. 저도 안 변해요. 하지만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장점을 살리는 노력을 해야 되죠. 각각 개개인 색깔이 있습니다. 잘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살려서, 장점을 살려서 하모니를 만드는 게 리더입니다. 그것이 바로 섬기는 리더입니다. 모든 팀원이 자신의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해주고 최상으로 활용된 개인의 장점이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게 해주는 것이 섬기는 리더입니다. 자, 위대한 목표를 향해 달리다 이렇게 써있죠. 이것은 첫 장에 가도 상관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것은 모티베이션도 있지만
정말 목표를 설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목표가 없는 사람은 리더가 될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사업자들을 만나거나 파트너를 만나면 당신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근데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대답을 바로 못해요. 짧게라도 단기간이라도 중기간이라도 장기간이라도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들 절대 리더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위대한 목표를 가져가야 되는데 저는 이 위대한 목표를 월드 위너스의 모든 스폰서들과 모든 형제라인 사람들과 모든 파트너들이 다 가지고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죠? 네. 올해 우리는 박수 시원하게 올해 우리가 원래 하려고 했던 매출이 얼마였습니까? 얼마요? 3천억이었죠. 3천억. 네, 그래서 아직 남았습니다. 4달 남았습니다.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게 또 월드 위너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치지 마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네, 일찍 끝낼 겁니다. 그래서 리더십 모델의 기반이 돼야 되는데 이제 저는 월드 위너스에서 저희들의 스폰서인 정의자 스포님이 지금까지 보였던 그 위대한 여정 그리고 지금까지 보였던 그 목표 우리가 별만했고요. 그것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만약 리더가 혼자 가려고 했다면 결코 이런 그룹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이런 시크릿 회사 자체도 성장하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나를 위해서 성공도 해야겠지만 내 파트너들과 우리 공동체가 함께 그곳으로 이동하려는 그 마음과 그 가치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월드너스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된 겸손과 자발적 참여가 일어나는 그리고 함께 같은 목표, 위대한 목표를 가지고 가는 그런 그룹 그리고 그런 섬김의 그룹이 월드너스 그룹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선택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자기는 경험도 부족하고 그리고 능력도 부족한데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고요. 다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허언증 환자 같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비하해요. 사보타지 합니다. 스스로 자기 슬픔의 주인공으로 만들어내고 결과적으로는 어떤 선택의 기로에 왔을 때는 도망가버리고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리더가 되고 싶습니까? 섬김의 리더 괜찮죠? 제가 오늘 주장하는 섬김의 리더 한번 저와 함께 섬김의 리더가 되실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네, 좋습니다. 큰 박수로. 제가 늘 얘기하는 시크릿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4주 동안 위대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월드너스 그룹이 됐으면 좋겠고요. 냉철한 이성과 가슴 올리는 진심을 담는 리더가 되시기를 바라며 저는 여기까지 스피치를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